네, 239페이지 수행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네, 여러분들 입실은 다 찍어 주셨나요? 네, 입실 다 찍으셨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일 패션이라는 회사에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까지 여러분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차대변 위치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을 대변을 기록해 가지고 자산 감소를 시키고, 매출세액인 부가세 애수금은 차변에 기록해 가지고 부채 감소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하고의 차익이 있겠죠. 그 차익이 바로 납부세액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다. 네. 자, 환급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됩니다. 미수금이다 하는 거 앞 시간에서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해 가지고 질문에 한번 우선 6가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답을 해보고, 그리고 수행 2번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수행을 1206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행을 해서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정기신고해서 엔터해서 조회를 하시면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저는 아니요 하겠습니다. 최근 거를 반영하려면 아니요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장을 해둡니다. 왜 저장을 해두느냐 하면은 시험에서는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가 7월, 8월, 9월 거를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7, 8, 9로는 문제를 안 내요. 왜 그러냐? 전표 입력을 틀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틀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과세기간으로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문제를 내지 않고 1, 2, 3월 뭐 1기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1기 확정 4, 5, 6월 아니면 2기 확정 10, 11, 12 이렇게 다른 기간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 출제하기 위해서 이미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마감도 해볼 텐데, 요 마감을 눌러놓으면 여기 이제 마감이 된 상태로 보관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 누구나 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분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럼 불러와야죠. 왜냐면 다시 작성할 사항이 아니니까. 마감된 것은 그렇게 불러오시고, 지금 우리는 마감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해가지고 새로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좀 미리 요 백데이터를 복사를 해드렸으면 괜찮았는데, 앞 시간에서 수업에 빠지신 분은 요 오늘 데이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다르면 그냥 자기 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쭉 하신 분은 저하고 데이터가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부가가치세 매출 1번 과세 표준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과세 표준이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이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에요. 9번의 합계 금액. 9번의 합계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얼마냐? 그러면 110,150,000 이런 문제는 조회 문제로 나오거든요.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과세 표준 110,150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냐? 아까 그 과세 표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매출세액이에요. 요 9번에 가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저 위에 박스에 매출세 해가지고 별도로 박스를 딱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얼마냐 하면은 이걸 9번의 가를 보고 읽으셔도 되고 저 상단에 있는 매출세 이걸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같습니다. 매출세액입니다. 다음에 3번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어디냐 하면은 바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바로 밑에 부분이 이제 매입세액 부분인데 여기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7번에 나에 있는 요 금액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자 10번부터 14번까지가 전부 매입세액이 들어간 자리인데 그 매입세액을 모두 더한 게 15번입니다. 15번에서 여기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그 뺀 것이 17번에 있는 차감계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어디냐 하면은 17번에 나를 읽으면 되는데 이것 또한 매입세 해가지고 이 똑같은 금액이 매입세 해가지고 여기 이 금액하고 똑같이 5,480,000 매입세 여기 보이시죠? 박스 안에 딱 넣어놨죠? 이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그래서 매출세액이 얼마냐? 여기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여기서. 바로 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7번에 나라는 숫자하고 같은 것이다. 예, 알아두시고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번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냐? 자, 차가감 납부세액이 어디에 있냐면요. 맨 밑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 27번에 있습니다. 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우리가 여기 가번에 9번의 가에 있는 매출세액에서 17번 나에 있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경감공제세액 예를 들면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든가 또는 가산세 예정신고 때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적용은 확정신고 때 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가산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산세를 자진신고해가지고 여기 26번에다가 가산세를 입력하거든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여기 가산세 명세서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FAT 1급에서는 가산세 명세서 입력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TAT 1급에 나와요. TAT 1급에. TAT 2급은 이론으로만 나옵니다. 가산세 부분이. 여기다 직접 작성하는 거는 1급에, TAT 1급에 나오고, 아직까지는 TAT 2급에서도 가산세는 이론에서만 나오고, 실무에서는 아직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격시험이라는 게,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초창기 때가 되게 쉽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자꾸 좀 난이도가 조금씩 변해요.
근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FAT 1급이 처음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응시자가 있게 되면은 출제에서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합격률을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합격이 되는 듯 하면은 좀 난이도를 좀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 해서 새로운 문제를 넣게 되는데,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TAT 2급이나 FAT 1급에서도 가산세 아예 여기 실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현재는 아무튼 TAT 1급 전산회계로 말하면 세무 1급에서만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AT 1급이나 TAT 2급 시험 볼 동안에는 이 난은 텅 비어 있을 거예요. 예, 이 난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나와요. FAT 1급에도.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요 18번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우리 부가세 정리하는 그 부분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정신고 때만 10,000원 해준다.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 그때 요 신고세에 반영하려면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00원 54번에다가 이렇게 하고 닫으면은 여기에 10,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0원이 빠져요. 여기서 차가감 납부할 세액에서. 자, 지금은 이게 애정신고 기간이고, 그리고 또 전자신고 세액공제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로 지워주면 됩니다. 새로 고침. 조회 누르면 새로 고쳐집니다. 자,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차가감 공제세액 또는 가산세액 등이 반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여기 27번에 있으며, 이 27번에 있는 숫자는 이 숫자하고 같다. 저 상단에 있는 차감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차가감, 그렇죠. 차가감 납부할 세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매출세액, 그리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그리고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위에 세 칸으로 딱 보기 편하게 뽑아놨어요. 뽑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분계할 때는 이 밑에서, 이 안에서 찾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찾으세요. 밑에 안 봐도 됩니다. 정리분계할 때는 위에 매출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차가감 납부세액이 위에 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5번의 수행 1번의 5번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냐? 볼 줄 알아야죠.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정리분계할 때 쓰진 않지만 시험에서 이 정보 장부 검색 문제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 있죠. 16번의 세액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수행 1번의 6번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에 매입세액은 얼마냐?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물어봤어요. 우리 앞 시간에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고정자산 매입세금 계산서가 따로 집계되는 거 보셨죠? 여기입니다. 11번. 매입세액은 262만 원이죠. 네. 자,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락날락 했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이 항목에 무엇이 어떤 숫자가 집계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실무자는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 담당자라고 한다면 알아야 돼요. 예. 14번에 이게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작성 담당자니까. 예. 프로그램이 작성을 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다음 수행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기 예정 지금 우리가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라. 자, 9월 30일 2기 예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자, 정리분계는 언제 한다고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매입매출 전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서 한다. 자, 9월 30일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에 대한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자, 정리분계 일반 전표에서 합니다. 단 거래처 코드는 용산세무서를 등록한 후에 거래처 코드를 설정할 것. 용산세무서 4002번으로 거래처 등록하고 난 다음에 정리분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부가세 신고서는 그냥 열어놓으세요.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등록 가겠습니다. 일반 거래처에 넣으시면 돼요. 4002 용산세무서 네, 엔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코드하고 상호만 입력하세요. 자, 이제 정리분계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이제 자, 매출세액이 있죠. 요 매출세액을 클릭하세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뭐 여러분 여기 계시면 혹시 컨트롤 C, 컨트롤 V 모르시는 분은 없죠. 컨트롤 C 떠놓습니다. 매출세액은 뭐였어요? 부가세 애수금이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분계할 때 부가세 애수금은 차변에 와가지고 부채 감소시킨다. 예? 정리할 때는 평소 전표 작성할 때의 반대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매출세에서 컨트롤 C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로 가세요. 일반 전표 입력. 네. 일반 전표 입력. 네. 일반 전표 입력하셨나요? 자, 일반 전표에서 9월 30일을 입력하세요. 9월 30일. 자, 일반 전표 입력 갑니다. 9월 30일.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이거 복사 떠왔어요. 매출세. 자, 일반 전표에 3번 차변에 계정 과목 부가로 검색해 보세요. 부가. 자, 부가세 예수금 255번 있습니다. 엔터 치시고 엔터. 저교에다가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라는 저교 한번 넣어볼까요? 1번 엔터.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하고 차변에서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015,000. 자, 복사 안 해오신 분은 그냥 타자 하세요. 11,015,000.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복사하다가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적어가지고 하면은요, 숫자 잘못 적어가지고 오류가 나요. 여러분이 오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오류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복사해서 쓰는 걸로 하고, 자, 엔터. 줄 바꿔서 4번 대변에 이제 해야죠. 대변에서 부가하고 엔터 친 다음에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에 가는 거죠. 엔터 하셔서 저교에서는 부가세 애수금과 상계라는 게 7번에 있네요. 7번. 그러신 다음에 대변에다가 입력할 숫자를 아까 열어놓은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하시고 여기 매입세 여기 아까 보셨죠? 5480,000 거기에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 탭을 눌러서 아까 그 대변에다가 컨트롤 V 그러면 5480,000 네. 그리고 엔터 치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죠. 납부할 세금
그래서 대변에 미지. 자, 미지로 검색을 했을 때 미지급 세금이 미지급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수업 시간에 제가 미지급금 아니고 미지급 세금입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몇 번씩 해드립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건지 그냥 미지급금, 맞아 이건 미지급금이야, 위에 있는 걸 그냥 넣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실수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미지급금은요, 영업부 회식을 하고 외상을 했다든가, 공기청정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든가, 신용카드로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든가, 그때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 세금은 부가세 정리할 때, 그 다음에 나중에 법인세 정리할 때, 그게 미지급 세금이에요. 정리분계는 항상 그 과세기간 종료일에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정리한 날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또 세법에 의해서 신고 납부하는 날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날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걸 부채로 인식해 두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그게 미지급 세금입니다. 세금을 미지급한 게 미지급 세금이다. 자, 미지급 세금. 여기 거래처, 아까 용산전자 우리 거래처 등록하고 왔잖아요. 아니, 용산 세무서. 그래서 코드란에다 용산하면은 아까 4002번 이게 나타납니다. 네, 적요는 넣을 필요 없는 거죠. 8번 적요네요. 부가세의 미지급 계상. 그리고 금액을 요 빨간색 숫자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차감세를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정리분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거의 한 50%예요. 이게 아니면 요 다음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이거 아니면 요 다음 문제는 둘 중에 하나는 100%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음 문제는 뭐냐면 조 미지급 세금을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는 거 나와요. 세금 납부하는 거. 그건 이거보다 훨씬 간단해요. 왜냐면 차변 하나 대변 하나면 끝나니까. 정리분계가 세 줄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조금 납부하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죠. 그러나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지금처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론 때 정리했지만 환급세액이 나올 때는 이 차감세가 마이너스 이렇게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차감세에 음수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 매입세액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매출세액보다. 그럴 때는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미지급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자산 처리하죠. 미수금. 미수금의 거래처를 세무서로 연결해 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환급세액은 미수금. 미수금은 언제냐? 차감세가 음수로 표시될 때다. 미수금. 그때는 미수금이니까 차변해 와야죠. 그것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2번의 2번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러분 FAT 1급 시험에서는 요게 나오거나 1번이 나오거나 요게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제 다음 주부터 기출문제 우리 풀잖아요.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매 회차마다 나왔습니다. 자, 10월 25일 거 보겠습니다. 제2기 애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그럼 보통예금 신한은행은 대변이 돼야 되겠죠.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오는 것은 조금 전에 미지급세금, 그게 차변에 오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얼마 납부했다. 예. 금액 알려줍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금액을 안 알려줬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입력했던 요 숫자, 요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반 전표에 가서 9월 30일 걸 조회해보거나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이 숫자, 이걸 납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35,535,000 다시 복사해놓고 일반 전표의 날짜를 10월 25일로 바꿔야죠. 10월 25일. 자, 차변의 미지 계정가복 261번 미지급세금 거래처 영산세무서 네, 저 교회는 밑에서 고를 건 없네요. 여기다가 부가세 납부 이렇게 부가세 납부 컨트롤 V 535000 내려와서 대변의 보통예금 103번이죠. 예, 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부가세 납부 엔터로 복사하시고 컨트롤 V. 네. 그래서 납부 시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 나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차변의 미지급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만약에 환급에 관한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오늘 환급을 받았다. 네. 환급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겠죠? 차변이 보통예금. 돈이 들어왔으니까. 대변이 뭐가 와요? 네, 미수금. 미수금 땡땡 세무서. 예, 그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환급 받았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미수금. 세금 납부했다. 차변의 미지급 세금, 대변이 보통예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수행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이걸 다 판독할 수 있어야 돼요. 9월 30일 정리분계한 거 우리가 한 거하고 똑같죠? 10월 25일 날 납부한 거 우리가 입력한 것과 똑같죠? 수행 팁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은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습니다. 11번 과세 매출, 51번 과세 매입, 부가세 10% 있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13번 면세 매출, 53번 면세 매입 계산서입니다. 파란색 계산서는 53이고 빨간색 계산서는 13번입니다. 이런 17번 카드과세 매출, 57번 카드과세 매입, 부가세 10%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매입이면 57이요, 매출이면 17이에요. 54번 불공매입, 부가세 10% 있는 세금 계산서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54번. 제가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요거 7가지 구분하는 방법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문제는 조회해서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전산회계, 전산세무 과정을 학원에서 운영할 때는요, 그 시험도 조회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제받지 못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입니까? 하면 그 조회해가지고 그
입력 박스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뭐 545만 원이다. 그러면 5,450,000. 그런데 AT 시험은요. 단답형으로 적는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전부가 다 사지선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인가 라고 했으면 보기 1, 2, 3, 4 이렇게 숫자 4개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옳은 거 하나만 있어요. 그거 그냥 답을 찍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3부의 4장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까지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에 관한 거, 일반 전표, 그리고 어떤 것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정리할 것은 이 3일 패션을 결산하고 장부 마감을 하는 그 부분만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산 처리 부분이 시험에서는 이제 실기에서는 그 8점. 근데 이론에서 이게 결산과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이론 문제에 결산과 관련된 문제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 한 2개 이상은 결산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2개만 나온다 치더라도 4점. 그러면 결산 관련해서 10점 내지 14점 정도가 결산과 관련된 문제가 이론과 이 실기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기는 8점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론에서 2문제가 나오면 12점이 반영된 거고, 3문제가 나오면 14점이 반영되는 거죠. 이론은 하나가 2점씩이니까. 그래서 이 결산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앞에서 이제 이론을 할 때는 결산 관련 분계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이론 강의할 때 결산 분계를 너무 길게 하게 되면은요, 회계에 막 진입하는 이론인데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회계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건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그러고 빨리 포기해 버립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결산부터 처음부터 막 결산 분계 가지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아마 어려워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도 이제 거래의 판례소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야근 식대에 밥을 먹었다, 출장을 떠났다 하고 이것저것 분계를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그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이 분계를 얘기했을 때 머리가 좀 덜 아픕니다. 자, 우리 결산의 절차는요, 결산 사항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을 일반 전표에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 결산 항목이 뭐냐?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고, 두 번째, 자동 결산을 합니다. 자동 결산은 말 그대로 분계가 자동으로 되는 걸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자동으로 해주느냐? 사실은 반자동이 많아요. 반자동. 데이터, 즉 값은 내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다가 요건 얼마, 요건 얼마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완전 자동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가상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입력을 다 해줘야 됩니다. 왜 감가상각은 완전 자동이 되느냐?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등록할 때 보면은 거기 감가상각비 계산 다 해놨죠. 그걸 반영시킬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분계라는 건 차변이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딱
픽스가 돼 있는 거니까 그건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다 계산해 가지고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은 입력한 다음에 차변 대변 분계는 자동으로 돼요. 네, 자동으로 되는 거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결산이 끝납니다. 요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할 때 우리가 이 결산 수정 분계는 없는 걸로 가정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결산 수정 분계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 만들고 그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결산서에 제대로 반영됐는가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표 추가 한번 할 거예요.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장부 마감이 일어나요. 손익계정의 장부 마감. 손익계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익계정 마감이라고 해서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한번 여러분이 다 이렇게 줄 긋고 이렇게 뭐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실습을 해 봤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전산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시산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시산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전표 추가하기 전에 시산표의 모양과 전표 추가 끝나고 나서 시산표의 모양, 그 차이를 보시면 아하 이게 그거였구나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여기 지금 장부 마감이 나오지 않았는데 또 재무상태표 계정에 장부 마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기 2월, 전기 2월로 마감하는 거죠. 그 차기 2월, 전기 2월이라는 마감은 장부 마감이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할 텐데 교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기로 2월 되는 것은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교육용에서는 차기로 2월 되고 이렇게까지는 기능을 넣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 기능을 좀 넣어놔가지고 좀 우리가 실습이 가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더존이라는 회사 입장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 기능을 다 넣어놓으면 이 교육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쉬운 대로 회사 장부 만들어 쓸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 뭐 백그라운드에 뭐 이렇게 교육용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운 받아가지고 차기로 2월도 되고 그러면 이걸로 부가세 신고 같은 거 이걸로 안 하면 어때요? 그냥 부가세 신고 인쇄해 가지고 하고 회계 프로그램을 이걸로 돌릴 수가 있어요. 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빼지 않았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은 실제로는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메뉴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우리가 결산을 해볼 겁니다. 고정자산과 감가상각. 고정자산 등록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뉴이죠. 여러분 고정자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고정자산이 뭡니까? 이런 거 물으시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고정자산은 유무형자산이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 등록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결산 때 자동으로 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그래서 수행 내용을 보면은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입력할 게 몇 개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요 차량 운반구는
이미 다 입력해 놨습니다. 2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요 컴퓨터도 입력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 전표 입력 과정에서 컴퓨터 취득한 과정에 요때 같이 했어요. 그러면 뭐만 입력하면 되느냐? 컴퓨터하고 예, 요거 하고요. 에어컨하고 요 건물 요 2개만 등록을 합시다. 예. 그 2개만 등록을 해볼까요? 고정자산 등록합니다. 고정자산 등록하셔가지고 엔터 3번 치시고 네, 차량 2개 비품 하나 있잖아요. 자, 계정에서 더블 클릭해서 건물 확인 한 다음에 건물 내역을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본사 건물 아니 코드를 먼저 내야지. 1001 자산은 본사 건물 취득일은 2020 0701 정액법 자 2020이니까 기초가액에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5천만원을 전기니까 자 기초가액에 입력하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존재하죠. 125만원 내용연수 삼각방법 입력하세요. 내용연수는 10번에다가 20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용부서는 본사이기 때문에 경비구분은 800건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 건물 감가상각비 250만원 자동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5번째 줄에 입력하겠습니다. 비품 더블 클릭을 해서 비품 찾아주시고 비품의 코드 3001번 에어컨 취득일은 2019년 0725 이것도 기초가액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2432 플러스 전기말 상각 누계액 160만원 그래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그대로 내용연수 5년까지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회사 계상 상각비가 37만 5,232원 나오나요? 잘 됐죠? 요렇게 고정자산 등록 5건 여러분 다 입력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력해 놓은 데까지 이번 시간 하고요. 여기 수행 2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